일본 요코하마 나카쿠 한 아파트. 2017년 7월 6일 오후 3시 검은색 모자를 눌러쓴 한 남성이 아파트 복도에 들어서자 한 손으로 마스크를 콧등위로 올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 후 복도를 두리번거리던 남성은 열쇠를 들고 복도 맞은편 방으로 열쇠를 들고 다가갑니다. 1시간 후 황급히 뛰어나간 남성은 커다란 여행 가방 한 개를 들고 방 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일이 잘 안 풀리는지 남성은 30분 뒤 또다시 밧줄을 손에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 대여섯 번 방을 들락거렸고 마지막으로 여행용 가방 하나를 더 들고 들어갔습니다. CCTV에 찍힌 그 모습에는 혼자서 들 수 없는 무게에 힘겨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 푸젠성 푸칭시 첸바오라는 고등학교를 졸업 후 마땅한 대학에 진학할 수 없어 고민 중입니다. 하지만 돈에 대한 욕심도 있던 터라 얼마 전부터 같은 분야에 관심 있던 친구들로부터 좋은 기회가 있다며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바오라는 일본 유학을 결심합니다. 2005년부터 일본의 인구 감소가 급감하고 있어 유학생 유입을 위해 학교 측에서 적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지방대학에서는 학생 부족 현상으로 폐교되는 학교가 날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9년 바오라는 일본 요코하마 패션 디자인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사실 그녀의 목적은 공부보다는 아르바이트가 주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일본에서 체류할 수 있는 조건은 학생 비자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싼 학비를 내가면서 학교에는 다녀야 했습니다. 학비는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벌어도 되겠지만 막상 학업이 끝난 후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번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편의점이며 식당이며 닥치는 대로 일을 해봤지만 돈 몇 푼 안 되는 알바비로 학비와 생활비 내기도 빠듯했습니다. 바오란에게 유혹이 생겼습니다.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하는 알바하고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요코하마시 나카쿠 후쿠토미초와 이세자키초 클럽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입니다. 손님을 성접대하는 것이었죠. 바오라는 노력한 것에 비해 많은 대가를 받는 것에 놀랐습니다. 이렇게만 지속된다면 학비며 생활비 그리고 중국에 돌아가서도 당분간 생활비는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벌이가 좋아지자 고향에 있는 동생에게 이곳 생활을 제안합니다. 일본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고 중국에서 누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체류 기간이 끝나면 고향에 가서 새롭게 출발하면 된다고 말이죠. 2012년 동생 바오제는 요코하마 게임 소프트웨어 기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두 자매는 2년제 전문대학에 진학 후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그 뒤로 8년을 일본에 머물게 됩니다. 말하자면 돈을 벌기 위해 8년간 학교를 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학업은 뒷전이 되었습니다. 두 자매는 언니가 자리를 잡아놓은 요코하마 클럽에서 접대부로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일본 접대부에 비해 키도 크고 예뻤던 바우젠과 바오라는 일본 남성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클럽 단골 손님들은
조금이라도 늦게 클럽에 도착하면 파트너로 그녀들을 선택할 수 없었기 때문에 퇴근하자마자 달려오는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손님 중 가장 적극적인 이와사키는 올해 39살 회사원입니다. 이와사키는 언니 바오란에게 호감이 많았습니다. 그녀에게 잘 보이기 위해 클럽에서 비싼 술도 서슴지 않고 주문했습니다. 수십만 원에 달하는 술을 하루가 멀다 하고 마셔주니 그녀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와사키는 그녀에게 저녁 식사를 한번 사주고 싶은데 어떠냐며 물었습니다. 언니 바오라는 이와사키의 마음을 받았고 두 사람은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바오라는 이와사키가 약간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이와사키는 변태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멀쩡한 상태로 대화하면 진지하게 대화에 응해줬습니다. 그러나 술이 몇 잔 들어가고 나면 사람이 180도 변했습니다. 이와사키는 접대부를 앞에 세워두고 접대부 옷을 천천히 벗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주하고 있는 접대부 앞에서 본인도 천천히 옷을 벗었습니다. 이와사키는 느끼한 표정을 하면서 접대부를 보며 살짝 웃었습니다. 네 옷을 나한테 입혀봐. 벗어놓은 여성 접대부 옷을 본인에게 입혀달라는 것입니다. 언니 바오라는 접대부 생활 몇 년을 해봤지만 이런 진상은 처음이었습니다. 머뭇거리는 그녀에게 이와사키는 만엔짜리 한 장을 손에 쥐어줍니다. 만엔을 손에 쥔 바오라는 브레이즈와 젖가슴 사이에 돈을 쑤셔넣고 썩은 미소를 숨기며 소파 위에 벗어둔 화려한 원피스 드레스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가 다가오자 이와사키는 너무 기뻤습니다. 바오란을 등지고 돌아섰습니다. 드레스를 빨리 입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오란은 원피스 아래를 잡고 이와사키의 머리 위로 드레스를 씌워줬습니다. 바오란이 드레스의 지퍼를 올리자 이와사키는 여성으로 변했습니다. すごく綺麗じゃないですか。언니, 나 이뻐? 항상 이와사키는 클럽에서 이렇게 놀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니 바오라는 변태 같은 이와사키와 사귀는 것이 썩 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언니 바오라는 이와사키가 본인에게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이용하기로 합니다. 이와사키 앞에서 울먹이는 바오라는 중국 고향에서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 이번 학기에 학비를 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학비를 보낸다면 비자가 연장이 안 되어서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어떡하냐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이와사키는 바오라는 학비를 지불해 줍니다. 그렇게 이와사키는 몇 년간 그녀의 학비를 지불해 줬고 두 사람의 관계도 어느 정도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와사키는 고백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동안 바오라는 학비며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먹었던 술이며 이제는 그녀에게 청혼해도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몇 달 뒤 이와사키는 바오란에게 고백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감정도 깊어졌으니 이제 같이 결혼해서 살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바오라는 이와사키의 마음을 받아줬고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합니다. 바오라는 처음부터 이와사키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졸업 후 비자가 만료되는 것을 막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비자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마땅한 대안이 없자 그녀는 이와사키의 고백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동생 바우젠에게 평상시에 저런 변태 같은 놈하고 결혼해서 사느니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는 게 낫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약속한 바오라는 이와사키에게 부탁을 합니다. 결혼은 하지만 서류상으로 결혼한 뒤 일본 시민권을 가진 다음에는 본인을 놔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와사키는 상당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동안 바오렌에게 클럽에서 먹어준 비싼 술이 얼마치며 그동안 지불해준 학비까지 생각해보니 바오라는 본인을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2017년 6월) 이와사키는 인터넷에 사람 죽이는 방법을 검색해 봅니다. 살해 방법과 시신 처리 등을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날 저녁 인터넷으로 검은색 모자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대형 여행용 가방을 주문했습니다. 이와사키는 나름 준비한다고 준비를 했으나 막상 계획한 당일이 되자 불안했습니다. 두 자매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올라갔으나 누군가와 마주치기라도 한다면 그동안의 준비가 물거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벽 일을 마친 두 자매가 잠자고 있을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는 깊이 잠들어 있는 집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연인 관계로만 알고 안심했던 언니는 이와사키에게 집안 열쇠를 별도로 하나 주었기 때문에 이와사키는 언제든지 바오라는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손쉽게 집 안으로 들어간 이와사키는 안방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언니 바오란을 목졸라 죽였습니다. 죽인 바오란을 방바닥에 가지런히 눕혀두고 옷을 천천히 벗겼습니다. 누워있는 시체를 보며 바가야로. 바가노 나네우스루나. 옷을 다 벗긴 이와사키는 가방을 가지러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여행용 가방에 힘겹게 그녀의 시신을 담았고 방문을 나서던 중 시끄러운 소리에 건너방에서 자고 있던 여동생 바우젠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낑낑대는 이와사키를 보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와사키는 들고 있던 가방을 내던지고 동생 바우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동생을 끌고 동생 방으로 들어간 뒤 또다시 목졸라 죽였습니다. 언니 바우란만 가방에 넣어서 나가면 됐는데 일이 하나 더 생겨버렸습니다. 일본 가나가와현 하다노시 야산. 가나가와현 야산에 대형 여행용 가방 2개가 발견됩니다. 야산에 이상한 가방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가나가와현 경찰은 현장에 도착 후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여행용 가방에는 시신 2구가 들어있었습니다. 여성 한 명은 알몸이었고 다른 한 명은 상반신만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일본 경찰은 부검 결과 7월 초에 사망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2구의 시신은 클럽 종업원 첸 바오란 25세, 첸 바오젠 22세로 발표되었습니다. 용의자는 류 이와사키 39세를 지목했습니다. 법원은 아파트 복도 CCTV에 찍힌 내용과 자매의 집안에 남아있던 용의자의 DNA, 범행 도구를 확보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1918년 7월 20일 이와사키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재심을 위해 1심을 기각하고 2019년 4월 1심의 판결이 부적절하다고 하여 재심을 신청하여 9월 3일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길리였습니다.